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쌤입니다. 지난번에 나간 조동사 will 요 편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같이 한번 나눠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2 외국어를 습득한다라는 것은 수학이나 물리, 과학을 배운다라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요. 무슨 소리냐면 수학이라는 것은 정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식으로요. 어떤 논리적인 설명으로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언어를 배운다는 것, 이건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전혀 쓰지 않는 문장입니다. 정말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려요. 이런 게 아닌 이상 언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덜 자연스럽고 이런 문장은 존재할 수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will 같이 공부하면서 I will 얘는 의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I가 아닌 3인칭 주어로 바뀌게 되면 그게 어떤 의지보다는 강한 추측의 의미를 더 싣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will이 주는 느낌을 100% 한국어로 바꾸면 딱 맞아떨어지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다른 언어이니까요. 수학 공식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will이라는 아이가 주는 느낌은 강한 의지, 이게 맞아요. 영어로 유서, 자기의 의지를 남기는 문서, 유서를 wil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will, 이거는 명사로 말 그대로 의지,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얘가 왜 3인칭 주어와 썼을 때 강한 추측의 느낌이 나냐면 의지와 강한 추측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한 추측이라고 말했지만 강한 추측이라는 것은 확신이죠. 확신.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요. 뭔가에 확신을 갖게 되면 의지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개의 개념이 동떨어지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데 내가 involve가 됐을 때는 내가 의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I will, 이 느낌이 훨씬 사는 거고 3인칭 주어를 갖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의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의지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느낌이 훨씬 더 산다라는 거죠. 의지와 강한 추측, 확신은 독립된 개별적인 의미들이 아니라는 것. 이 전체적인 것이 will이 주는 느낌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이 강한 의지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강한 의지가 아닌 경우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will이 주는 느낌은 강한 의지가 맞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문장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가볼게요. I'll be in touch. I will see you tomorrow. I will catch you later. I will be missing you. I will have pizza for lunch. 이걸 과연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강한 의지가 아니라고 느낀다면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강한 의지인 것 같아요. 내 의지가 반영된 문장들인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자, 이 느낌을 다른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I will 얘가 주는 느낌이 왜 의지처럼 느껴지는지 좀 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같은 미래 시제라고 배웠던 be going to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I will be in touch, I'm gonna be in touch.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I will be in touch, 내 의지대로 내가 너한테 연락할게. 이게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I'm going to be in touch, 이거는 be going to, 어디로 가는, 그래서 뭔가가 계획된 사실에 쓰는 미래이거든요. 나는 너한테 연락할 계획이야. 이거는 내가 그렇게 원해서 너한테 연락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I'm going to be in touch, 내가 연락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문장을 비교했을 때 왜 제가 I'll be in touch, 이게 왜 자기 의지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I will have pizza for lunch. I'm going to have pizza for lunch.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주 작은 차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차이를 설명하는 게 제 직업인 거잖아요. 자, 볼게요. I will have pizza for lunch. 이건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나 먹을 거야 라는 의지가 들어간 거고 I'm going to have pizza for lunch. 이거는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다라기보다 내 의지라기보다 뭐 그 상황을 굳이 만들어 보자면 점심으로 피자 먹기로 했는데 그거대로 피자 먹을 계획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피자를 먹고 싶은지 나의 의지 같은 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 아까 문장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기 의지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I will see you tomorrow.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자,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I will be in touch는 가능성이 아닌 추측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 will be in touch. 이거는 내가 원해서 연락할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더 느껴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얘기하고 싶다면 저는 I will be in touch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추측, I might be in touch. I might be in touch. 두 문장 차이 느껴주세요. I will be in touch.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연락할게. 이건 거고요. I might be in touch. 연락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댓글에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I와 같이 쓸 때에도 축약형으로 I will 사용하면 단순 미래라고 다른 채널에서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 맞나요? I will 하면 의지, I will 하면 단순 미래. I will 하고 강조를 하면 강조가 됐지 느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뜻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말하는 단순 미래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까 첫 번째에 I will이 의지를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will이 강한 의지가 아닌 경우에 대표적인 문장들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I will be 20 next year. 나 내년에 20살 될 거야. 내가 내년에 20살이 되는 것은 팩트죠. 이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원어민들이 I will be 20 next year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문장은 I'm going to be 20 next year 이라고도 쓴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또 완벽한 미래이기도 하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미래라고만 나타낼 수 있는 관용적 표현이면 되는 거예요. I will be 20. 내 의지고 I'm going to be 20. 뭐 어떤 계획이고 이런 뉘앙스는 전부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완벽한 팩트이면서 완벽한 미래일 때 그저 관용적으로 미래 시제를 넣어준다. 이럴 경우에는 will이 강한 의지고 나발이고 이런 느낌 하나도 없습니다. 요 댓글을 쭉 읽다 보면 밑에 또 요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A $2 something and a $4 something. There will be $6 in total. 이걸 추측이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미래의 것들을 말할 때 추측이 아닌 게 있을까요? 하셨어요. 당연히 이거 추측 아닙니다. 이거 팩트죠. 2달러짜리랑 4달러짜리 사면 6달러 되는 거. 그리고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물건 살 때 네가 이거 사면 이만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확실한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will은 의지라든가 추측이라는 그런 의미는 다 사라지게 돼요. 또 다시 말하면 There will be $6 in total 하셔도 되고 It's going to be $6 in total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You will have to find out. 이 경우에 추측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것도 추측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명령의 느낌을 주는 것은 will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 따라붙은 have to 때문이지. 다시 한번 문장 잘 읽어볼게요. You will have to find out. You will have to find out. You will 할 거야. 추측입니다. 근데 뭘 해야 할 거냐면 have to find out. 찾아내야만 할 거야. You will은 여전히 추측이고요. 명령의 느낌을 주는 것은 have to 때문입니다. have to를 빼볼게요. You will find out. You will find out. 넌 찾아낼 거야.
have to를 빼고 났더니 명령의 느낌은 전혀 없어졌죠. 하지만 will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추측의 느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She will pass the exam. She will pass the exam. 추측이 아니라 의지가 개입된 확신이죠 라고 말했는데 She will pass the exam. 그녀의 의지를 말하는 화자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저는 이것도 She will pass the exam. 강한 추측으로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피땀 흘려 공부한 딸을 보고 얘는 그랬기 때문에 She will pass the exam. 강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할 거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의지가 개입된 확신,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She is determined to pass the exam. She is determined to pass the exam. 의지, 추측, 확신은 결코 분리된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It will absolutely stick to the iron instead of your fabric. 이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거는 조금 강하게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팩트 아니에요. 의견입니다. 만약에 팩트를 썼으면 현재 시제를 썼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It sticks to the iron instead of your fabric. 이거는 100% 이식, 그러니까 네 fabric이 아니라 다리미에 달라붙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고요. 100%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팩트인 거거든요. 이 문장은 it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잘못 만들어져서 원래는 fabric에 붙어야 되는데 아이언에 다 갖다 들러붙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absolutely, definitely 이런 부사가 함께 쓰여서 굉장히 강한 확신처럼 더 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팩트는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상품의 리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리뷰할 수는 없죠. 이게 팩트라고. 얘는 천대기에 붙는 게 아니라 다림에 가서 다 달라붙을 거야. 100%야. 이 물건이 아무리 그지 같아도 그렇게 리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it will. 강한 추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The sun will rise in the morning.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장이 맞고 어떤 문장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주는 느낌이 당연히 틀리다라는 거. 어떤 팩트를 말할 때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과학책에 The sun will rise in the morning 이라고 쓰지 않아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일, 그냥 일반화된 사실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요렇게 쓰고요. 그럼 The sun will rise in the morning 이건 뭔가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현재 시제를 무시하고 will을 썼다라는 건 뭔가 의도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will이 갖고 있는 느낌, 의지와 확신을 넣은 것입니다. 아침이면 태양이 뜰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친구가 굉장히 뭔가 좌절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내일은 태양이 뜰 거야. 이거는 그냥 팩트가 아니라 강한 추측, 의지, will을 넣어줬을 때 그 느낌이 훨씬 더 살 거잖아요. 요럴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The sun will rise in the morning. 제가 요 댓글을 딱 픽해가지고 영상의 소재로 쓴 거에 대해서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이야기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곳곳에 숨어 있고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제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친구들이랑 이런 말 하잖아요. 이과인지 문과인지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나는 수학이 더 좋아, 뭐 언어 쪽이 더 좋아 이런 얘기도 하죠. 이 두 분야가 정말 성격도 굉장히 다르지만 그걸 배워가는 거에 대한 자세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재미 자체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어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정답이 없잖아요. 수학 좋아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답이 딱딱 떨어져서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반면 영어는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미궁이에요. 왜냐면 이 문장은 이렇다라고 외웠는데 이렇다고 배웠는데 또 이런 문맥에선 그게 아니라고 하고 저런 문맥에선 또 저게 아니라고 하고 나는 이런 거 같은데 저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이게 언어를 배울 때 느껴지는 대표적인 어려움들이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마인드셋을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 소리냐면
이래서 재밌다. 나는 이런 느낌인데 넌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이게 토론하는 재미도 있고요. 나는 이럴 것 같은데 얘네는 왜 이렇게 쓰지 않지? 뭐 이런 걸 밝혀내가는 재미도 있고요. 요거를 짜증난다기보다 언어를 배우는 묘미,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 가는 길이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이 바로 would 편입니다. 그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